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저 오늘 기본서 책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책 제일 뒤에 보시면 뭐 법전 있을 거예요. 법전 따로 떼세요. 제일 뒤에 보시면 이렇게 법령집이라고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법령집이 여기 뭐라고요? 기본서. 여기 기본서예요. 그래서 민법 시간은 우리 평소 하는 수업, 정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뭐 특강 같은 거 할 때도요, 법전은 꼭 필수 지참입니다. 보시고, 요 법전을 설명해 놓은 게, 요 기본서예요. 그리고 기본서는 다 보지 않을 거고, 책이 혹시나 무거워서 분철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중간중간 민법 총칙할 때 물체권을 같이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책이 좀 무거우셔가지고 좀 가지고 다니기 좀 불편하다 하시더라도 분철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분철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철하세요. 아셨죠? 근데 민법 총칙하다가 중간중간에 물체권을 할 수도 있다. 그 점 때문에 분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책갈피 씌우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책갈피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책갈피에다가 선생님 책갈피 씌우셨어요? 한번 봐도 돼요? 공부하는 게 창피해서 책갈피를 씌우신 거예요? 아니면 책을 보호하기 위해 씌우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책갈피 씌우신 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자긍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법 시작합니다. 다시 민법은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5편. 1편의 제목은 총칙, 2편의 제목은 물권, 3편의 제목은 채권.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4편의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친족편. 5편의 제목은 상속. 그래서 민법은 총 몇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4개, 5개. 첫 번째 민법 총칙. 두 번째는 물권. 세 번째는 채권. 네 번째는 친족. 다섯 번째는 상속. 그래서 각각의 법이다.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공통 분모만 따로 모아서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고요? 총칙이라고 부른다. 다시 각각의 강론 파트를 4가지 법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 분모만 따로 모아서 뭐라 부르자? 민법 총칙이라고 부르자. 아시겠지만 총칙에서 우리 시험은 60%가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수 따지면 24문제가 나오고요. 물권, 채권 합쳐가지고 40%가 나옵니다. 그래서 16문제가 물채권에서 나옵니다. 작년에 꽈락률이 많았던 이유는 물채권 파트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대부분 학원에서 채권법을 거의 안 하세요. 하여간 넘깁니다라는 맥락에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작년에 좀 어려웠던 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민법 총칙 24문제가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10월달 입문과정, 11월 입문과정, 아마 12월까지도 총칙 부분만 가지고 할 거고, 물채권은 물론 총칙할 때 물권법을 건드릴 거고, 총칙할 때 채권법을 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인 물권 채권 파트는 내년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셨죠? 다만 필요한 부분은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셨죠? 강의가 처음에 어려운 이유가 여기가 총칙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물권법을 강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물권법, 채권법이 뭐라고요? 공통 분모다 보니까, 공통 분모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권법, 채권법, 시험에 나오지 않는 친족법, 시험에 나오지 않는 상속법 같은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법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나요, 지금? 그런 맥락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당분간은 총칙 위주로 할 텐데, 총칙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칙은 1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통칙이에요. 통하는 법칙에서 통칙이고, 그리고 제2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처럼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 부른다? 자연인. 줄여서 뭐라 간다? 인이라고 부르고, 엄마 배 속에 태어난 자연인 말고도 뭐가 있다고요? 법인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일정한 단체에게 주어지는 것을 법인이라고 불렀을 때 이 자연인과 법인을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연인과 법인을 배우는 이유. 권리라는 걸 배우는 게 민법인데 이 권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권리 주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민법 총칙 시간에 누구하고 누구를 배운다고요? 자연인과 법인을 배운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그러면 그 권리 주체가 무엇을 가지고 권리의 대상이 뭡니까? 대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4장. 뭐라고요? 물건입니다. 뭐라고요? 물건이다. 그래서 갑이라는 자연인 또 을이라고 하는 법인이 갑에 뭘 가지고? 물건 가지고. 그래서 권리의 대상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민법 총칙 몇 장이라고요? 4장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그래서 갑이 을과 자기 집을 뭐 한다? 매매한다. 또 갑이 을에게 자기 집을 뭐 한다? 뭐 증여한다. 그래서 어떤 식의 행위할 겁니까? 라는 맥락에서 5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법률 행위라는 걸 배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민법 총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하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의 가장 대략적인 것을 배우는 걸 뭐라 한다? 민법 총칙이라 부르니까 순서는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끝에는 6장은 기간을 배울 거고 7장은 좀 어려운 소멸시효라는 파트가 민법 총칙의 소멸시효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7개 장에서 총 몇 개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24개가 나옵니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적을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은 이제 오늘 처음 하는 과정이니까 문제의 구성이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 좀 힘을 뺄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통칙 파트에서요. 해마다 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연인 파트에서는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법인 파트에서 역시 3문제에서 역시 4문제 출제가 됩니다. 물건 파트는 좀 쉬운 파트인데 통상적으로 해마다 거의 2문제가 고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률행위는 좀 약간 분석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기타 등등 해가서 여기는 통상적으로 5개에서 6개 정도가 나옵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가장 범위가 넓고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요즘 같은 추세라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안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멸시효 관련 파트는 해마다 한 2문제 정도. 작년에 좀 특이하게도 3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요건 좀 약간 이상적인 좀 이상하고요. 통상적으로 2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2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의 목표는 24개가 나오면 최소한 그래도 방문각에서 제 수업을 들었으면